현재 일본은 아베 전 총리 사태로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력난을 비롯한 에너지 수급 위기마저 가시화되며 그야말로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들도 이런 일본과의 협력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국제사회는 앞다퉈 한국과의 동맹 결성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UAE, 이스라엘의 삼각동맹이 탄생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지역에 공을 들이던 일본은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로 중동의 외교 지형이 격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와의 삼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한 이스라엘, UAE 삼각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외교부는 입찰 공고, 제안 요청서에서 이스라엘, 아랍 관계가 정상화되는 등 중동 지역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대이스라엘 협력 강화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바 한 이스라엘 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발굴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 이스라엘 측이 한국, 이스라엘, 아랍 국가 간 삼각협력을 제안해왔고 이스라엘, 아랍 간 전례 없는 안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이스라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랍국도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 국가 중 정치적 유연성이 크고 한국과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를 삼각협력 대상국으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은 한 이스라엘 UAE 3국 협력 잠재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협력 사업을 발굴할 만한 분야로 4차 산업, 과학혁신, IT, 고등교육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체결이 막바지 단계이고 UAE도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다소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단지 한 이스라엘, UAE 3국 협력뿐만은 아닙니다. 앞서 6일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아람코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한국 기업이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일본은 한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자 배가 아픈 것이죠. 한편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본사에서 남핵 프로그램 신규 발주 사업에 대해 독점 협상 대상자 지위 확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 협상 대상자는 아람코가 발주하는 석유화학 관련 신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과 입찰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습니다. 아람코는 사우디의 국영기업으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세계 최대 발주처입니다.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인 남핵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성, 기술, 산업 및 에너지 서비스, 첨단 소재 등 4개 분야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러한 중동에서의 러브콜이 계속되자 일본의 반발은 계속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을 키우기 위해 상당한 애를 썼는데 정작 협력은 한국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은 1990년대 중동 사태 때부터 중동 국가들에게 10억 달러를 제공하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호르무즈의 협사건으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은 자신들이 중동에서 가장 적합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은 주요국 대부분이 중동의 문제에 마지못해 개입하거나 외면하지만 일본은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식민 역사나 부정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선진국들로부터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중동에서 존재감을 높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일본이 중동에서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과 협력하려는 이스라엘과 UAE는 먼저 엄청난 관계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원래 양국은 서로 뜻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밖의 국제사회가 혼란해지자 양국은 서로 가진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손을 잡는 데 이릅니다. 결국 또 하나의 강력한 경제동맹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 이스라엘, UAE 3국 협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삼국 동맹이 가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래전부터 한국이 이스라엘과 UAE와 동맹 관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은 이스라엘과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6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했으며 2021년 5월 양국은 서울에서 만나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양국 간 FTA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섬유, 화장품에 적용되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키바 토로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 대통령은 한국을 2차례 방문했지만 한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전무하다며 현 정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양국이 친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에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면 치러야 할 외교적 비용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것이 철지난 것임을 이해하는 인식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로봇 기술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로봇 분야에 53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으며 올해 로봇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수소 같은 양국의 전략 산업으로 투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한국에 가장 먼저 백신을 공유하며 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한국은 중동 국가인 UAE와의 공고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중동 국가였습니다. UAE 지도자들이 K-팝 등 한국 문화뿐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의 원동력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UAE 현지에서 느끼는 한국인에 대한 존중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양국은 1980년대 수교의 무역이 활발했지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과 이듬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한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했습니다. 특히 UAE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매우 자랑스러운 산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비석유 부문의 양국 무역 규모가 48억 달러이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UAE는 올해 1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2의 4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공2 획득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UAE TTI사 간 각각 계약이 체결됐다면서 UAE는 한국의 천공2를 운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상당으로 알려졌으며 국산 단일 무기 계약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천공2 수출을 이어갈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천공2 수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이 성사된다면 수출 금액이 UAE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는 사우디는 수많은 전쟁으로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우디의 한국 방산 수출이 시작되면 연이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예멘 내전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돼 한국 방산 수출의 기회가 더욱 커졌습니다. 거기가다 사우디는 요격용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도 접촉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수출 제재를 받으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더욱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천공2 외에도 BO2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스라엘, UAE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온 결과 현재 중동의 핵심 국가인 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외신들은 이 3국의 협력은 가히 미국과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술과 자본력을 앞세운 중동의 두 국가에 한국의 위치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새로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신들은 일본을 향해서 한국과 갈등 국면을 만들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UAE처럼 협력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